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균쇠라는 명저가 있죠? 명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균이죠, 균. 저는 뭐 총이나 쇠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균에 대해서 이 총균쇠에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떻게 몰살당했나? 이게 이제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죠.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뭐까지 같이 갖고 가요? 질병도 같이 이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들죠. 왜 신대륙에도 뭔가 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대륙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신대륙이면은 이제 뭐 콜럼버스든 누구든 이렇게 스페인에서 뭐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쭉 이제 가면은 신대륙 가서 이제 질병을 전파시켜가지고 이제 다 죽였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신대륙에서도 병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왜 이렇게 유럽 대륙을 몰살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일단 궁금하죠.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이제 인구 집단이 되게 여러 집단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겠죠. 유럽에는. 근데 이제 신대륙은 어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단이 몇 개 없었고 그 집단들도 이렇게 좀 고립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이 집단의 크기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커넥션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총균쇠에 나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 어떤 병이 이렇게 왔어요. 병이 이렇게 오면은 만약에 여기를 이제 감염시켰다고 하죠. 이 집단을. 그러면은 뭐 면역이 없었을 테니까 이만큼 다 죽고 이만큼만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를 거듭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면역력이 생기겠죠. 이 사람들은 면역력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은 어때요? 다시 뭐 요런 집단, 가까운 이런 집단에 가서 또 감염시켜서 왕창 또 죽이고 또 이렇게 계속 이게 퍼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거의 다 죽고 요만큼 남아있는 애들이 다시 또 이제 번성해가지고 이만큼 커져 있겠죠, 사이즈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병이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여기를 딱 돌아왔을 때는 그만큼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고 뭐 한 요 정도 죽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병이 빙글빙글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병이 일단은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한테 면역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면은 뭐 면역력이건 뭐건 뭐 어떻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면역력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좀 사이즈가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병이 완전히 없어지면 안 돼요. 완전히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 병 입장에서는 계속 병이 존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집단에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조금은 면역력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병도 다 없어졌겠죠. 이렇게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병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다면 이제 이런 루프가 형성이 안 될 텐데 병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루프가 이제 형성이 돼서 계속 이제 병과 어떤 사람의 어떤 면역과 뭐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균형. 그러니까 이거는 또 면역이 이제 집단 면역이에요, 집단 면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감염된 개인은 면역이 없는 개인은 다 죽었겠죠. 근데 이제 집단으로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또 집단을 구성을 하고, 그 집단은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면역력이 있고, 근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다시 또 죽고,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또 세균도 진화를 합니다. 세균도 약간씩 바뀌어요.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또 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면역이 새로운 균에 대해서 또 면역이 일어나고 또 빙글빙글 돌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까지 이제 길이 있잖아요. 유럽하고 아시아는 붙어 있으니까 이 엄청나게 큰 대륙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대륙은 어때요? 그런 게 전혀 없죠. 고립돼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누가 콜럼버스랑 같이 병을 가지고 딱 갔어요. 그러면 황당한 거죠,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 집단이었는데 여기에는 어때요? 그런 면역이 전혀 없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얘도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 뱅글뱅글 돌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었고요.
일단 부족들끼리 이렇게 되게 막 붙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부족들 자체도 몇 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면역이 없고, 또 만약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왜 유럽 또는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 병이 일단 뭐 그런 병이 우연히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병이 여기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야지 이 병이랑 면역이랑 균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뱅글뱅글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생겼더라도 완전히 소멸해 버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이 신대륙 쪽으로 질병 공격을 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질병으로 공격을 해서 완전히 거의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으로 총균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이 들죠. 여기서 이제 요 정도 내용까지 하면 이제 핵심은 다 파악을 한 건데요.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깊숙한 내용인데요. 그럼 애초에 이제 병이 제가 딱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병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병은 어디에서 왔을까? 자, 그거에 대한 답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의 저자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 그러니까 이 병이 전염병이 이렇게 들어온 거는 동물로부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사람이랑 되게 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입니다. 뭐 사자나 뭐 호랑이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말, 이렇게 사람과 되게 밀접한 컨택을 하는 그런 동물로부터 이 병이 애초에 시작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병이 온 거는 이 유라시아 지방에는 가축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도 이만큼의 풀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똑같은 엄청 많았잖아요. 이런 풀이 있고, 그럼 똑같아요. 가축도 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죽고, 뭐 이쪽으로 전파되고 해서 루프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자손은 또 면역이 있으면 괜찮고, 조금 변형된 균이 들어오면 또 좀 죽고, 이게 변형된 균이 조금씩 계속 돌아다니다가 또 면역이 생기면 또 괜찮아요. 이런 그러니까 가축도 이제 면역이 있었을 거예요. 가축도 면역이 좀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가축의 어떤 병들 자체도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병이 이제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고 계속 루프를 돌면서 있었을 것이고, 이 가축에 감염시키는 어떤 세균도 좀 진화를 하면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축이랑 계속 컨택을 하는 사람도 이런 어떤 가축에만 병을 일으키던 균이 약간 삐꾸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얘가 다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 또 루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륙은 어때요? 신대륙에도 물론 가축화가 어느 정도 돼 있었죠. 물론 아주 미미하지만 이렇게 신대륙에서 있었던 가축도 이렇게 전파를 시켰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는 일단 가축화가 되게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5종밖에 가축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역은 뭐 13종, 14종 막 이렇거든요. 근데 5종밖에 안 돼 있었는데, 그 5종이 뭐냐면은 칠면조, 그리고 기니피그, 그리고 물오리. 오리의 일종이겠죠? 그 라마.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라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쪽에 있었던 개. 이렇게 5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이 동물한테 오려면 되게 밀접한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밀접한 컨택을 하려면 그 동물이 그래도 조금, 뭔가 사람이랑 이렇게 좀 포근하게 사람이랑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양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말, 뭐 소, 이런 거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좀 컨택을 하고 이러는데, 보세요. 뭐 칠면조, 기니피그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오리, 뭐 라마, 뭐 개, 되게 막 뭐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5종이 있어요. 가축 중에서도 필수 5종이 뭐냐면 양, 염소, 소, 돼지, 말, 이렇게 필수 5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수 5종만큼 얘네들이 사람이랑 아주 밀접한 컨택을 하지는 않는 그런 가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축으로 이렇게 온 질병 자체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방은 가축도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병의 소스도 많고 그 병이 들어왔을 때 존속할 가능성이 또 많고 그래서 균형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많은데 신대륙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질병 공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원주민이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총균세 자체가 되게 막 의학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저도 이걸 이제 되게 여러 번, 이제 이 부분 자체는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 그렇게 아주 설명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인류학자, 또는 뭐, 이 진화생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되게 아주, 통찰을 가지고, 이 병 자체에 대해서도 의사가 아니면서 이런 어떤 통찰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엄청난 통찰을 가지고, 책을 썼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총균세 중에서 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어떻게 몰살당했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